안녕하세요. 명의 김경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지박해에 들어있는 각 효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제일 첫 효, 이제 소인들이 이제 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거는 우리 조선 순조 때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순조를 보시면은 참 순조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세도 정치. 순조 때부터 세도 정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제23대 왕 1800년 정월에 왕세조로 책봉이 되었다. 근데 그해 6월에 정조가 성하자 11살의 나이로 왕이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정순왕후가 수령 첨정을 하고, 근데 2년에 이 김조순의 딸을 왕비를 맞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순조가 친정을 할 때 이 김조순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도 정권이 확립이 되는데, 근데 순조 때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이 순조, 그다음에 헌종, 철종, 이때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세기죠. 19세기인데 보시면은 헌종은 왕이 올라 몇 살인데 23살에 사망하고, 그 뒤에 철종, 그 유명한 강화도령이죠. 강화도에서 나무 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을 하시오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도 33살로 이 세 사람이 통치 기간이 약 한 65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65년은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잃어버린 65년이라는, 잃어버린 65년. 왜 그러냐? 이 19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18세기에 서구들이 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19세기는 그야말로 제국주의 시대죠. 제국주의 시대. 그래서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할 것 없이 서구 열강들이 각자 땅 따먹기 바쁜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은 태도 정치가 확립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세계의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힘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믿고 있던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1840년도인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도 이 질곡으로 빠르게 빠져들게 되는데, 유일하게 1853년도에 일본은 개국을 하죠. 일본은 개국을 합니다. 일본은. 근데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65년,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허송세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조선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로 이때에 들어서 그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도 정치 이 폐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도 정치의 시작이 순조 때부터 결국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준동을 할 때 미리 그 싹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박해의 첫 효에 보듯이 소인들이 준동을 하면은 그 소인들 일하는 이 때로 몰려다니고 엄습하고 계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어떤 처지에 빠지느냐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주 잘 보여준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이 김조선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자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동 김씨가 태도를 잡은 거는 맞지만은 역사를 읽어보면은 김조순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나쁜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김조순은 별로 없고, 근데 대체적으로 평이 좋은 평입니다. 단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동 김씨가 태도를 잡아가지고 60년 동안 태도를 잡아가지고 뒤에서 보신 대로 아무런 우리나라의 기행이 없기 때문에 더 백성들만 피폐해졌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그 시작은 이 사람이다. 시작은 맞죠. 시작은 맞는데 김조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간관들한테 욕을 먹은 적도 별로 없고 그렇게 뭐 나쁜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조순이 가장 오랫동안 가졌던 직책이 비변사 제조다. 비변사 제조.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이 의정부보다는 삼정성 육판사가 있는 의정부보다는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 국정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비변사에 제조가 있고 이게 도제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도제조는 명예직이다. 명예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제조가 다 가지고 있는데 김조순은 끝까지 제조를 놓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럴지 몰라도 뒤에서는 마쿠에서는 안동 김씨의 태도 정치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또 이 김조순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정조가 어느 날 김조순하고 그 일하게 준 정약용하고 한때 글이 마음에 안 든다. 문체가 마음에 안 든다. 문체가. 그래서 반성문을 쓰게 된다. 반성문을. 정조가 했던 게 문체 반정이죠. 그런 한나라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문체 반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보니까 정말 정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김조순하고 정약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쓰라 했는데 정약용은 반성문을 잘 쓰지 못했는데 김조순은 반성문을 너무 잘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그때부터 김조순을 아주 눈여겨봤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김조순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함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쿠에서는 할 일은 다 했다.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뒤에 이제 보시면 순조, 헌종 때는 이 안동 김씨랑 또 풍양 조씨가 또 대립을 하죠. 예. 그래서 헌종 초기에는 풍양 조씨가 일시적으로 세력을 잡지만은 곧 다시 안동 김씨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5년에 걸쳐 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불행한 시기고, 제 생각에는 그 시기를 잘못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를 보시면은 황간 처음에 소인이 한 명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걸 싹을 잘라버리지 못하니까 요놈이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이제 소인들이 떼거리를 이뤘다는 겁니다. 떼거리를 이뤄가지고 설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인이 당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인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그게 주로 뭘 보면 아냐? 후한의 헌제 때, 후한 원제 때 보시면은 이 유명한 환관 두 명이 있습니다. 홍공과 석현이라는 사람인데, 홍공에 대해서는 평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같은 환관이지만은, 그다음에 선제 때 중소령이 됐고, 그다음 요 뒤에 나오는 게 석현인데, 이 사람은 홍공이 죽고 난 후에 원제 때 이제 중소령이 되었죠. 중소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어떤 노래가 있느냐? 뇌량인가 석현인가 오록 충정의 손님인가, 관인은 몇 개씩 쌓여 있고, 옛날엔 관인을 다 허리에 찼거든요. 관인은 몇 개씩 쌓여 있고, 잉크는 기다랗게 늘어간
떨어뜨리고 다니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사람 이름입니다. 내량, 석현, 오록충전. 이게 중서복야 내랑, 소부 오록충종, 그다음에 중서령 석현. 이 세 사람은 아주 똘똘뭉친 친구들이죠. 결국 소인이 떼거리를 이뤘다. 소인이 떼거리를. 그래서 소인이 떼거리를 이루니까 대인이 당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현을 갖다가 용감한 몇 사람들이 이제 이 탄핵 상소를 올립니다. 그 중에 보면은 경방도 있고 유학자의 소망지도 있는데, 경방은 참수당하고 소망지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소망지가 죽는 과정도 보면은 참 이 사람이 교묘하게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소망지가 자살을 하게 만드는데, 이 원제는 이 소망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기 스승으로서 믿고 따르고 했는데, 요놈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소망지가 잘못했는데 그냥 그 사람 뭐 죄는 아니니까 그냥 감옥에 조금 넣었다가 이렇게 묻는 척하면서 죄를 묻는 척 신용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꺼내가지고 다시 없는 것들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원제가 그럼 그렇게 해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넣고 나서 압력을 가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소망지가 자살을 해버리는데, 소망지가 자살을 하고 난 뒤 이 원제가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답니다. 어떻게 내가 죽인 거다 결국은. 그 정도로 했는데, 이만큼 소인이 떼거리를 이루면은 대인이 당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소인의 특성상 항상 떼거리를 물러다니면서 계속 비방을 하고 상소를 올리고 못살리고 굴기 때문에 대인은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지는 자살을 해버렸는데, 이처럼 처음에 발효를 했는데 그 싹을 못 자르고 점점점 자라다 보니까 떼거리를 이루니까 이런 일이 결국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캐 왜 길하지 않다고 했느냐? 자, 보시면은 이 무고의 화를 보시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이 여태자는 이 한무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조로 봉해졌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음 이제 무자가 죽으면 왕이 되겠죠. 근데 그 유명한 간신 강충이라는 놈이 이 여태자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는가 하면은 여태자의 수레가 이 왕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지나갔었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그 마차에 여태자가 탄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마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강충이 여태자 뭐라 그랬겠죠. 근데 여태자가 그냥 한번 그래 나는 타진 않았으니까 넘어가자 했는데, 얘가 끝까지 그렇게는 안 된다 해가지고 죄를 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자가 점점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이 사람 불안하겠죠. 야, 이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이 무속인가 짜가지고 이 태자의 궁에 무고, 이 보시면 이 고자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고, 이렇게 없는 사실을 꾸며가지고 고발한 그 고자가 아니고, 이거는 무고, 뭐 인형이라 우리가 흔히 연석곡에 보시면 뭐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을 묻어가지고 사람을 나쁘게 저주하는 거, 이게 그런 것들이 태자의 궁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 태자를 쪼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참는 자도 한계가 있지 해가지고 그냥 강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강충의 패거리가 당연히 무자한테로 달려갔겠죠. 이거 태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무죄도 성격도 한 성격합니다. 당장 체포해라 하니까 여태자가 딱 보니까 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성격을 보니까. 자기도 거병을 했는데 그리고 패하고 이제 자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여태자의 아들 둘도 같이 죽습니다. 물론 이게 보면은 어째 무죄로 봐서는 손자죠, 손자. 그래서
태자와 두 손자를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이게 강충 일당의 장난이다. 장난이다. 그러니까 알게 됐죠. 이미 뭐 다 지나가 버린 일이고 그 와중에 자기가 아끼던 태자도 죽고 손자 2명까지 죽었는데 참 한무제가 얼마나 심장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강충의 일조가 멸족을 시켜버리고 환관 소문은 산채로 화형을 시켰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뭘 했기에 그래 됐느냐. 역모를 꾸민다 이렇게 하니까 무제가 이 사람 보고 그 태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도대체 뭔 일인지 이게 뭔 일이냐. 예? 태자가 반란을 일으킬 리가 있냐. 뭔 일인지 알아보고 와라. 이랬는데 요놈이 가다 보니까 겁이 나거든요. 가지도 않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말을 꾸며가지고 무제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제한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얘는 이제 그냥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멸족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무고의 화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이때 보시면은 그 유명한 그 사마천이 나오는 사마천의 친구 이만이 나오죠. 이만이 나오고 물론 이때 태자로 동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자의 편에 서서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도와줬지만은 그 세력이 고립돼서 너무 작고 직급도 낮고 그랬고 그다음에 치밀하지 못했다. 소인들을 상담해서 가지고 치밀하지 못했다. 일단은 대충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를 동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무제를 만나서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덜컥 군사부터 일으킨 여태자도 물론 잘못했지만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치밀하지 못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왜? 소인들이 떼거리를 지어서 그 소인들이 이제 떼거리를 지은 단계를 지나가지고 소인들이 완전 포위를 해버렸다는 대인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덜컥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오고 결국 결론적으로 또 무제한테까지 그 화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무제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어버렸죠. 졸지에.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삼남 불령을 태조로 세우니 이 사람이 이제 소제인데 그 당시 8살이었답니다. 8살. 그리고 이 여태자의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 아들 둘이 죽었는데 여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얘가 그러면 여태자 입장에서 손자죠. 손자.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오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제로 즉위하는 겁니다. 해제로. 소제 다음에 해제로 즉위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혈통은 바로 찾아갔지만은 그 과정에서 소인들이 발호를 하고 떼거리를 짓고 소인들이 포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침착하지 못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제일 나쁘다 그랬죠. 예. 왜? 상을 깎아가지고 그 화가 이제 피부까지 왔다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건데 그거는 뭐냐? 역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패망 군주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숭정제, 그 강제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여기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무능한 왕이 아니고 제주는 있다는 겁니다. 제주는 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흉하다. 평상을 아까 살아있으니 흉하다. 예. 보셨죠? 예. 비교적 재주를 가진 왕이 있어도 한 번의 실수로 패망의 길로 간다. 이게
네 번째 가장 안 좋은 개라는 겁니다. 이 산지박혀에서. 그러면 자, 그 숭정제를 그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됐느냐? 숭정제는 명나라의 마지막 왕인데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 처음부터 뭐 나쁜 왕도 아니고 또 암군 아주 바보 같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열중하고 경전도 즐겨 읽고 치국의 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 단점이 뭐냐? 의심이 많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의심이 많다. 두 번째 독단적이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가 누군가 하면은 천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앞에 요 앞에 완력제가 있는데 이 사람 비해서 망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쭉 읽어보면은 망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이 좋다. 평이 그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망하게 했으니까 책임은 있겠지만은 평이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앞에 있는 세 사람, 물론 이 사람은 뭐 한 달 정도밖에 한 달만 왕에 있었으니까 뭐 이 사람은 뭐 말할 거 없겠죠. 말할 거 없고 이 천계제하고 만력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 바보 같은 왕을 꼽으면은 이 만력제하고 천계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뭐 송나라의 휘종이라든지 뭐 수나라의 뭐 문제 여러 명 있지만은 이 두 사람도 못지않은 암군이라는 겁니다. 이 천계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딱 천계제라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 생각하실 건데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 위충현이라고 나오죠. 위충현 어디 나옵니까? 그 유명한 영화 신용문격전에 보면은 그 환관들의 우두머리를 나오죠. 위충현. 그 위충현이 활동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개 황관이 왕한테는 만세 그러는데 이 위충현 보고는 9,900세라 그랬죠. 예. 그 위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위세가 당당했으면 9,900세라 했으며 이 사람 말 한마디면은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그냥 바로 그냥 목이 날라갔죠. 예, 목이 날라가. 그런 시기가 이 천계제 시기고, 그다음 이 만력제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인데 참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은 명나라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었던 분인데 53년인가 이렇게 왕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제일 긴 사람, 제일 짧은 사람. 근데 웃기는 거는 53년 동안 왕으로서 일을 안 한 기간이 30년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왕이 일을 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 한 30년 동안 뭐 백성들을 갖다가 뭐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뭐 탄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태업입니다. 태업.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면은 놔도 그냥 가만히 놔놓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를 읽어보면은 이 시기에 어떤 재상은 그만두게 해달라는 상소를 갖다가 20몇 번을 올렸답니다. 20몇 번을. 그래도 결재가 안 났답니다. 그 정도로 이 참 황당한 왕인데, 자, 여기 숭령제부터는 너무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